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중요한 기업의 구조 개편 소식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단순한 사업 분리가 아니라 어쩌면 이재용 회장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분할, 그러니까 위탁개발 생산, CDMO 사업하고 바이오 시밀러 신약개발 사업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지금 추진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삼성 바이오 사업 전체, 나아가서 그룹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 역시 사업 간의 이해충돌 문제겠죠? 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나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데 같은 그룹 안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피스기는 또 그 회사들의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자체 신약 개발도 하니까요. 그렇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기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그 기술 유출 우려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계약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분할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죠. 고객사들한테요? 네. 그럼 이제 CDMO 고객 신뢰도 얻고 뭐 수주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방식은 단순 인적 분할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딱 나누는 거고요. 기존 주주들한테는 가지고 있던 지분율 그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 삼성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비율이 대략 0.65 대 0.35 정도 된다고요?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없는 거죠. 그게 장점이군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이제 7월 말에 서류 제출하고 9월에 주주총회 승인받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10월 29일에 두 회사가 각각 변경 상장이랑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네요. 주식 거래 같은 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9월 말 주총 끝나고 나서 10월 말 재상장할 때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한 달이나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분할하고 나면 각 사업 가치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가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분할 이후에 각 회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되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목표가 명확합니다. 글로벌 탑티어 CDMO, 이 위치를 확실히 다지는 거죠. 생산 능력도 더 키우고요. 지금도 세계 최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연 62만 리터인데 이걸 더 늘리고 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ADMC라고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리고요. 차세대 기술이군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직접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거점 확대까지. 그럼 새로 생기는 삼성 에스피스 홀딩스는요?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랑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 분야에 집중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한 15% 이상 계속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이 시장에서 M&A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숨겨진 가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아요. CDMO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신약 개발 쪽은 50% 이상으로도 추정되는데 이게 분리되니까 각자의 가치가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분할 발표 당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모회사 삼성물산 주가가 같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시장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었죠.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단순히 바이오 사업 재편,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삼성그룹 전체 그림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는 순환출자 구조. 네, 그렇죠. 이걸 좀 정리하고 앞으로는 사업 부문별로 전문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는 그 첫걸음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뭐랄까 중간지주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게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는 큰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고 또 인적 분할이라는 게 주주들한테 좀 친화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계열사들로도 비슷한 방식의 개편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물론 분할 과정에서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비용도 들 거고 또 글로벌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통상 환경도 불확실하고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점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은 일단 사업 간의 이해충돌을 없애고 각자 전문성을 키워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이게 더 큰 틀에서 보면 삼성그룹 전체의 미래 지배구조 개편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분할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각 회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중요하겠죠. 이 결정이 삼성의 바이오 리더십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업 분할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그룹의 미래 설계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